안녕하세요, 마마님들. 제가 저희 딸의 대학교 졸업식을 참관하러 미국을 가요. 여행을 준비하다 보니까 작년에 아들 졸업식에 갔던 생각이 나면서 미국의 대학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었어요. 아이비리그에 대한 얘기, 또 제가 아이비리그 맘으로서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서 들려드릴 수 있는 학교들이 좋아하는 인재상은 어떤가, 이런 이야기까지 한번 재밌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Research University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교들, 아이비리그를 포함해서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까지 연구기관을 겸한 그런 대규모의 대학교들이 있고요.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고 해서 대학원보다는 학부 중심으로 인문학적 소양, 특히 문학과 예술 쪽으로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소양을 기르는 리버럴 아트 칼리지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스티븐스라던가 에머스트라던가 이런 리버럴 아트 칼리지를 많이 알고 있지들은 않으신데요. 이런 학교들도 굉장히 더 심도 깊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좀 더 집중해서 하려는 이야기는 아이비리그인데요. 미국의 그냥 동부의 명문 학교들을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맞긴 맞아요. 명문 학교들은 맞는데 아이비리그는 스포츠 리그예요. 어떤 친선과 스포츠 경기를 위해서 단합한 8개의 학교거든요. 근데 그 모든 학교들이 너무나 역사가 오래돼서 건물들에 전부 다 아이비, 담쟁이가 막 이렇게 뒤덮고 있어서 그래서 아이비 리그라고 해요. 그래서 스포츠 리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비 리그의 좀 더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미국의 역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미국이 설립된 거는 영국에서 청교도들, 개신교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와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건너온 사람들 중에 성직자를 길러내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고등교육기관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이 하버드예요. 처음에는 이름이 뉴 칼리지였다고 하고요.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점점 상류층 자제들을 위한 종교계 입장에서는 좀 세속화됐다라는 그런 평을 받게 되면서 예일 대학교가 사실 그 다음에 생긴 대학교인데 하버드 졸업생들 중에 주축이 돼서 어떤 종교적인 해석과 사명감을 가지고 예일을 후원하게 되면서 이제 예일이 번성하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뭔가 종교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좀 더 보수적으로 종교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버드하고 예일이 반대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생긴 학교가 프린스턴 대학교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버드는 동부 해안을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는데 매사추세츠에 있고 그 다음에 예일은 커네티컷주의 뉴헤이븐이라는 동네에 있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교는 뉴저지의 프린스턴이라는 동네에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교들이 생겨나게 된 흐름이 종교를 믿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신실함이나 엄격함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이렇게 줄줄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인구가 많아지고 교육기관이 더 필요해서 이제 하나씩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요. 지금까지 아이비리그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역사적인 사실을 좀 알아봤는데요. 좀 더 재밌고 친근하게 느끼시려면 전 영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하버드가 배경으로 나온 영화가 있는데 기억하실까요? 1970년에 나온 러브 스토리라는 영화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선조 대대로 하버드를 나온 명문가의 자제인 올리버하고 그리고 이태리의 이민가정인 제니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하버드의 교정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와요. 특히 그 눈싸움하는 그 눈이 내리는 그 장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모든 분들의 기억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맷 데이먼이 아주 천재지만 불우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MIT의 청소부로 나오죠. 그래서 수학과 교수님이 칠판에는 문제를 아무도 못 푸는데 청소하다 쓱 가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놔서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있는데 제가 재미있게 봤던 부분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바에 갔는데 거기에서 하버드 학생들이랑 시비가 붙은 거예요. 보스턴 시내에서도 케임브리지라는 동네 이 두 학교가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바에서 학생들이 부딪힐 법한 그런 실제로 설정이고 그 두 학교 사이에 약간 알력과 학생들의 뭐 어떤 경쟁심 이런 것들을 그 바에서의 싸움씬에서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재미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프린스턴은 의외로 좀 영화에서 비춰진 적이 많은데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존 내쉬라는 천재 수학자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그분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또 굉장한 수학적 발전을 이루어낸 그런 천재 수학자인데요. 실제로 박사학위를 프린스턴에서 따기도 했고 치료차 그 프린스턴 인근에서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프린스턴 교정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프린스턴을 실제로 갔을 때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고요. 또 근래에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라면 오펜하이머. 실제로 오펜하이머는 교수로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진 않았는데 프린스턴시 안에는 프린스턴 고등연구원이라는 순수 연구기관이 있어요. 실제로 아인슈타인 박사와 오펜하이머 박사는 그 고등연구원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프린스턴하고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 영화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블레어 아치라는 이런 아치가 있는데 굉장히 그 프린스턴의 중심부에 있고 중요한 공간이어서 영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빅3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렇게 세 학교 얘기하는데 가장 많이 회자되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 법한 인물들을 가지고 졸업생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프린스턴 하면 에릭 슈밋, 구글의 CEO죠.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창립자. 그리고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브룩 쉴즈가 정말 어린 시절부터 배우 생활을 하다가 딱 접고 프린스턴에 진학을 하면서 그 당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죠. 미셸 오바마도 학부를 프린스턴에서 나오고 하버드 로스쿨에 가서 오바마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비정상회담에 출연해서 유명해진 마크 테토, 이제 거의 한국인이죠. 마크 테토도 프린스턴 졸업생이어서 제가 저희 아들하고 소개해주고 굉장히 재미있는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버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나탈리 포트만, 그리고 토미 리 존스, 그리고 약간 의외긴 한데 코난 오브라이언, 이런 분들이 하버드 학부를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듣고 나니까 뭔가 약간 지적인 면모가 살짝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음악가 중에는 레너드 번슈타인, 지휘자시죠. 그리고 요요마도 하버드 인문학을 전공을 하셨대요. 예일대학교는 부시 대통령, 굉장히 유래가 드문 부자가 미국 대통령이 각각 되셨었죠. 근데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아들 부시 대통령이 모두 예일 학부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디 포스터나 에드워드 노튼 같은 배우들도 예일 학부를 나왔다고 해요. 한편 클린튼 부부, 빌 클린튼과 힐러리 클린튼은 예일 로스쿨에서 만나서 그 당시에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예일에는 연기학과가 있어서 메릴 스트립이나 시고니 위버 같은 그런 배우들도 예일의 이제 대학원 과정을 나오셨다고 해요. 자, 근데 대학교들을 묶어서 명칭하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힙스라고 들어보셨나요? HYPS. 그게 뭐냐면 하버드의 H, 예일의 Y, 프린스턴의 P, 그리고 S는 동부의 아이비리그가 아니라 스탠포드예요. 그래서 그 네 학교를 미국 전체에서 굉장히 탄탄하고 훌륭한 학교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 가장 명문대로 이제 통하고 있습니다. 굳이 서열을 매기자면 US 뉴스 앤 리포트라는 좀 그래도 공식력 있는 매체에서 매해 대학교 랭킹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1등 학교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하버드를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2002년부터 24년 동안 내리 1등을 하고 있는 학교는 바로 프린스턴 대학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학교이기 때문에 대학원보다는 학부 중심으로 평가를 했을 때 학생 대 교수의 비율, 학교의 펀드들이 학생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뭐 비율이라던가 그리고 교수진의 퀄리티 뭐 이런 면에서 2등, 3등, 4등은 항상 엎치락뒤치락 하고 부동의 1위는 프린스턴 대학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아들이 작년에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도 아이비리그 학교들, 또 특히 프린스턴 대학교를 좀 들여다볼 기회가 있어서 그런 개인적인 경험담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작년 5월에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식을 가고 깜짝 놀랐어요. 졸업식을 위한 행사긴 한데 학부 졸업생들보다는 이게 동문 행사인가 싶을 정도로 졸업한 동문들이 굉장히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오래된 명문학교들 보면은 5년 단위로 초대가 돼서 학교 캠퍼스를 다시 찾아서 행사를 가지는데 프린스턴 대학교는 모든 동문들이 다 초대를 받아서 저희 아들이 졸업식 오시려면 호텔 예약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1년 전에 이제 호텔도 예약을 해놓고 가서 봤더니 진짜 전 미국 뭐 세계에 있는 동문들이 다 와가지고 그것도 가족들 다 데리고 애기 데리고 모든 호텔을 잠식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그 타운이 크지가 않으니까 학교 버스를 셔틀로 운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캠퍼스에 정말 모든 잔디밭에 커다란 텐트를 쳐놓고 프리 비어 하루 종일 맥주를 마시면서 거의 2박 3일을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술을 막 취해가지고 운전하면 안 되니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줘요. 근데 마지막 학교에서 셔틀버스가 떠나는 시간이 새벽 3시. 전부 다 자기 학년의 자켓이 있어요. 그 자켓을 다 이렇게 들고 와서 그거 입고 놀고, 그리고 그 졸업생들의 퍼레이드가 있는데 깃발을 들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 행사를 즐기려고 모교를 찾아서 이번에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격려해주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크하고 학교를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이제 그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문화였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프린스턴이 의료대학원, 로스쿨, 법학대학원, 그리고 MBA, 그러니까 경영대학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탈 정도의 석학들이 전부 다 학부생을 지도를 하고 있고 학부를 졸업하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논문을 발표를 하고 그 논문은 학교 라이브러리의 연구소장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학구적인 학교고, 그래서 순수 학문 뭐 이런 쪽은 정말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프린스턴하고 학풍이 가장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데가 예일 대학교예요. 그래서 예일 대학교도 레지던셜 컬리지라고 해서 기숙사 단위가 굉장히 커서 기숙사 안에 따로 카페테리아가 있고 식사를 그 안에서 해결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적 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졸업을 해서도 더 끈끈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이 크고 이런 학교들보다는 예일과 프린스턴은 조금 더 끈끈한 학풍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프린스턴이 좀 더 끈끈한 학풍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엄마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아이비리그 스쿨은 누구에게나 꿈의 학교들이죠. 그런데 아주 예전에는 정말 르네상스맨이라 그러죠. 모든 면에서 특출한 재능을 보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이런 인재상을 좀 뽑았다라고 하면, 요즘은 자기만의 패션을 가지고 이 한 분야,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분야를 얼마나 진실하게 열심히 노력을 했냐, 물론 고등학생들의 수준으로 진실성이 좀 깊게 보이는 그런 학생을 뽑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컴퓨터 사이언스 하고 싶다고 해서 막 컴퓨터로만 너무나 많은 업적을 했지만 정말 뭐 몸이 약하다든지 운동 한 개도 못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는 깔되 좀 더 자기 패션에 집중하는 그런 학생들을 뽑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의 입을 빌리면 하버드는 굉장히 뭔가 스마트한 사람들, 고등학교에 막 스타였어, 막 이런 친구들이 가는 경향이 있고, 예일은 조금 더 뭔가 문학적인 엘리트적인 느낌이 있는 학생들이 좀 가는 경향이 있고, 프린스턴은 조금 더 순수 학문 쪽으로 뭔가 좀 배우고 싶고 내가 아는 거 막 나누고 싶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널디한 친구들이 좀 많이 가는 학교다라고 이제 굳이 비교하자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학생들이 주로 그 학교를 가는지, 그거는 입학 사정 관제가 미국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보면은 결국은 학교에서 뽑아주면 그 학교에 가면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각 학교마다 그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걸 전문적으로 매년 수천 장, 수만 장의 에세이를 읽고 학생들을 리뷰하는 사정관들은 글만 좀 봐도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생의 성향이 우리 학교에 맞는다 아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빅네임 학교가 아니더라도 나를 뽑아주는 학교에 가면 내가 가장 편안하게 재능을 끌어낼 수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미국에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더 공부 쪽에만 과열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학교들은 제가 봤을 때 3가지 관점으로 학생들을 뽑는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얼마나 우리 학교의 재학생들 안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왔지만 같이 어울리면서 좋은 학교 커뮤니티를 만들 학생인가.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이 학생이 졸업을 해서 사회에 어떤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것인가. 그 2가지. 그 다음에는 사회에 성장을 할 인재를 미리 뽑아서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이 학생이 사회와 공문으로서 또 학교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미래를 보고 학생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만 잘하거나 운동만 잘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좀 다양한 관점으로 이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데려오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학생으로 보이게끔 또 그런 학생으로 자라나게끔 엄마들이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뉴욕행을 앞두고 미국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여건만 허락을 하면 뉴욕에 가 있는 동안에 졸업식 장면도 짧게 좀 찍고 가능하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데뷔마마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있으시면 구독도 꼭 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